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흥미로운 법원 판례가 있어서 오늘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아, 네. 어떤 내용인가요? 상가 분양인데요. 특히 약국 자리를 계약했는데 말이죠. 네네. 바로 옆에, 핵심 시설이죠? 병원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안 들어오거나 금방 문을 닫아버리면? 아,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계약, 과연 이거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결정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죠. 네, 동기. 여기에 착오가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민법세 109조, 동기의 착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기의 착오? 네, 그냥 법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특히 상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점까지 짚어볼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약사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주인공은 약사 갑씨입니다. 새로 짓는 상가, 그 분양 광고를 보고 약국 자리를 덜컥 계약하신 거죠. 네, 신축 상가였군요. 분양회사 을은 전문의 2명 이상, 연합내과 입점 확정, 이런 식으로 엄청 홍보를 했고요. 아, 광고를 많이 했군요. 심지어 건물 외벽에다가 연합내과 입점 확정, 약국 분양 문의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었대요. 와, 그 정도면 뭐 믿을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약국한테 내과 입점이라는 건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계약의 이유 그 자체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처방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점포보다 평당 분양가도 제일 비싼 자리를 약국 독점으로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약국 용도가 딱 명시되어 있었고요. 아, 그 비싼 자리를.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실은 약속이랑 너무 달랐죠. 막상 개원한 병원이 연합내과가 아니었어요. 산부인과 내과였고. 아, 과가 달랐네요. 네. 근데 그마저도 겨우 한 달 만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아이고. 그러니까 주 수입원인 처방전이 그냥 또 끊겨버린 거죠. 약국은 문은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거고.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그렇죠. 결국 약사님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건 사기다. 아니면 중대한 착오다. 그러니 계약 취소하고 분양대금 돌려달라. 이렇게요. 약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속았다, 사기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사기일까요? 착오일까요? 법원은 일단 사기, 기망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 사기는 아니다. 왜죠? 이게 사기가 성립하려면 분양회사가 처음부터 아예 속일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네네, 고의성.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분양회사 쪽에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반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냥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속이려는 의도,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죠. 하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착오는 인정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동기의 착오 때문인데요. 계약 내용 자체를 잘못 안 게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 즉 동기를 착각한 경우죠. 계약하게 된 이유, 동기?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내 마음속 기대나 생각, 이 동기만으로는 계약 취소 사유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내 마음속까지 다 알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그냥 혼자 여기 병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예외가 인정됐어요. 예외요. 어떤 점 때문에요? 그 큰 현수막 때문인가요? 아니면 비싼 분양가?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동기가 약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명백하게 표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표시요? 네. 분양회사가 내건 그 연합내과 입점 확정 현수막, 또 분양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들. 이건 약사의 동기를 회사가 알았다는 걸 넘어서서 회사가 오히려 그 동기를 제공하고 유발한 행위라고 본 거죠. 아, 회사가 먼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죠. 연합내과 입점은 이제 더 이상 약사 혼자만의 숨겨진 기대가 아니라 양쪽 다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였다는 점이에요. 중요 부분. 네.
약국 수익에서 병원 처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 병원이 약속과 다르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 비싼 돈 주고 그 자리를 계약했겠냐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바로 이 두 가지, 동기가 표시되었고 그게 계약의 중요 부분이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서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했던 겁니다. 약속이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를 인정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명확해요. 어떤 교훈일까요? 상가 계약할 때 보면 어디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 무슨 대기업 이전 확실 이런 말들 진짜 많잖아요. 네, 정말 흔하죠. 솔깃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런 정보가 내게 정말 중요한 계약의 이유다, 결정적 동기다 싶으면 그냥 막연히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약사항이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것은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이다. 만약 어떤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연합내과 입점이 언제까지, 예를 들어 준공 후 3개월 내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제되고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요. 와, 그렇게 딱 박아두면 네. 이게 바로 불확실한 기대를 법적인 권리로 만드는 방법인 거죠. 확실히 특약사항이 있으면 오늘 본 사례처럼 이게 착오였네 아니네 이렇게 복잡하게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약속 안 지켜 쓰는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훨씬 간명해지죠. 달콤한 약속일수록 정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인가요? 만약에요. 처음에는 분양사의 약속대로 병원이 딱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예를 들어 한두 달 아니면 서너 달 만에 폐업을 해버렸다면 어떨까요? 계약 당시 조건은 충족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 경우네요. 그렇죠. 계약서에 이 병원이 최소 얼마 동안은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과연 분양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러게요. 참 애매한 문제네요. 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의 지속 기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